여러분이라면 음바페랑 네이마르 중에 뭐 고를 것 같아? 나는 아스날 팬 아니고요. 아스날 팬 아니고 너는 레알 팬이고 이번에 음바페가 레알에 온다고 해서 음바페가 레알에 오기까지 막 엄청난 밀당이 있었잖아. 막 사우디에 1조를 받니 안 받니 했었잖아. 요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를 내가 내 나름대로 한번 추측을 하고 또 공부를 해봤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일단 음바페는 우리가 이제 메시랑 호날두라는 이제 메날두의 시대가 이제 저물었잖아. 한 명은 사우디 가고 한 명은 미국으로 가고. 사실상 그 둘을 잇는 슈퍼스타라고 볼 수 있지. 그럼 그 둘은 진짜 축구 역사상 원탑, 투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면 이제 음바페도 그 정도의 커리어가 되는지 혹은 동나이 때 비슷한 커리어를 쌓는지를 봐야 되는데 얘는 일단은 10대 때 프랑스에서 이미 리그 득점왕도 하고 우승도 시키고 막 혜성처럼 등장해서 막 리그를 폭격했어. 근데 프랑스 리그가 지금 뭐 이강인 때문에 좀 유명하긴 하지만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스페인 프리메라 리그, 그 다음에 이탈리아 세리에, 그 다음에 독일 분데스, 그 다음에 한 5번째 정도, 6번째 정도로 쳐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리그 수준 자체가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서 음바페가 아직 개인 커리어적으로는 막 그렇게 메날드에 비빌 수 있는 느낌은 아니란 말이야. 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결승에 메시랑 아르헨티나 결승에서 지고 있다가 해트트릭 해가지고 아깝게 지고 득점왕만 한 그 경기에서 확실하게 보여줬지. 아, 얘는 진짜 난 놈이다. 그래서 그런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거지. 사실 메시, 호날두만큼의 어떤 기록을 지금 쌓고 있는 건 아니야. 생각보다는. 그래서 음바페의 커리어는 아직은 현재 진행형이고 좀 부족하다. 슈퍼스타라면 물론 축구 실력 당연히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인기야. 자, 그러면 음바페는 지금 인기가 어느 정도 되냐? 음바페가 2020년 이후에 자기가 더 이제 갱신됐겠지만 20년 이후에 호날두, 메시, 네이마르 다음에 4위였어. 인스타그램 팔로우 수가. 음바페는 가장 어린 나이에 1억 명의 팔로우를 달성한 축구 선수. 아까 내가 말한 카타르 월드컵에서 해트트릭 했을 때 있지. 그때 막 진짜 완전 나 포함해서 음바페를 까는 음가들도 얘 진짜 대박이다 하면서 그때 그 당시에 월드컵 당시에 해트트릭 이후에 팔로워가 2천만 명이 늘었어. 그래서 1억을 달성한 거란 말이지. 그럼 프랑스 내에서 어떤지. 왜냐면 보통 슈퍼스타들은 자국에서는 완전 그냥 신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프랑스 하면 유명한 것들이 꽤 많잖아. 나라가 유명하니까. 샤넬이 프랑스에서 인스타그램 샤넬 팔로워가 5,800만 정도 되는데 음바페는 샤넬보다도 높은 1억이야. 그러니까 프랑스 내에서는 압도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어. 그냥 모든 스포츠 통틀어서 그냥 음바페가 제일 인기가 많아. 자, 연봉 1조. 아예 감이 안 잡혀. 우리가 1조 체감을 한번 보면 연봉 1조면 자, 월급은 828억이야. 자, 주급은 189억이야. 일주일에 189억씩 꽂혀. 자, 일당은 30억이야. 하루 일하면 30억 들어와. 어마어마하지? 어마어마하지? 최근에 로또 1등 당첨 금액이 얼마냐면 30억 정도. 그러니까 음바페는 일당으로 로또가 계속 되는 거야. 매일매일 로또가 되는 거지. 이거 하나 좀 재밌는 거 있었는데 미국 기사에서 내가 본 거거든. 미국 그 백악관 있지. 백악관 건물이 약 5천억 정도 한대. 그래서 음바페 6개월 일하면 미국 대통령 쫓아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 음바페는 1조 원을 왜 거절했을까? 음바페가 1조 원을 이제 거절한 이유를 좀 내가 좀 생각을 해봤어. 보니까 음바페가 홈페이지가 있어. 킬리안음바페.com이라는 홈페이지가 있더라고. 거기 가보면 본인 제휴 파트너사가 있는데 나이키, 오클리, 그다음 위블로 요 3개밖에 없어. 이미지가 탄탄한 브랜드들하고만 제휴를 맺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추정한 거는 얘가 좀 글로벌 스타의 이미지를 갖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서 운동선수로만 끝낼 게 아니라 운동선수 이후에 어떤 사업가로서도 좀 성공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봤어. 그게 우리가 대표적인 게 NBA의 르브론 제임스가 있는데 르브론 제임스는 개인 사업이 엄청 많거든. 마찬가지야. 아무 스폰서하고 계약을 안 한단 말이지. 자신의 이미지가 되게 중요해서. 그래서 음바페가 생각하기에 내가 봤을 땐 사우디를 가면 사실 1조긴 한데 얘는 더 큰 걸 본 거지. 1조를 받고 사우디를 가면 전성기에 사실 축구 어떤 수준이 사우디 리그가 좋진 않잖아. 그런데 가서
돈에 굴복한 이미지를 갖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은퇴하고 나서 본인의 이미지를 쌓기 위해서 더 큰 걸 본 거지. 그래서 사우디의 1조를 거절한 게 아닐까라고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지. 비슷한 시기에 네이마르도 사우디에 제안을 받았고 네이마르는 갔어. 엄청난 돈을 받고. 네이마르는 누구냐면 우리 뭐 알다시피 바르셀로나에서 엄청 뛰어났고 브라질에서 거의 레전드급으로 하고 한국에 와서 그 에버랜드 그 다음에 이강인하고 같이 막 놀던 것 때문에 좀 인기가 있었지. 자, 그럼 네이마르는 왜 갔을까? 내가 이제 이것도 이유를 아까 두 가지 정도로 추격해보면 일단 먼저 음바페하고 팀 내부에서 알력, 서로 어떤 기싸움 그런 거에서 밀렸어. PSG는 음바페는 프랑스인이고 PSG 프랑스 그룹이고 그 다음에 나이 어리고 더 스타성 있고 그래서 음바페의 손을 들어줬어. 그래서 둘의 불화 때문에 네이마르가 음바페한테 쫓겨난 거야. 첫 번째 이거야. 두 번째 이유. 네이마르가 간 이유가 뭐 물론 쫓겨났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럼 뭐 사실 중동 아니고 딴 데 가도 되잖아. 아직 여전히 기량이 뛰어난데. 자, 그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아까 내가 음바페 홈페이지 보면 딱 파트너사가 3개밖에 없다고 그랬잖아. 네이마르도 보니까 유명한 슈퍼스타들은 다 자기 홈페이지가 있더라고. 네이마르 홈페이지도 가보니까 네이마르는 스폰서가 막 한 20개 가까이 되는데 브랜드 보면 막 온라인 도박, 온라인 포커, 게임, 배그 스킨, 그 다음에 무슨 뭐 우리로 치면은 남미의 약간 그런 거 있잖아. 탁구 같은 거, 막 중국어 써져 있는 스폰서 다 있어. 그러니까 돈 되는 거는 그냥 스폰서 다 받았어. 그러니까 여기서 나뉘는 게 음바페랑 네이마르는 가는 노선이 달라. 근데 이게 내가 좀 더 보니까 그 한때 기사화된 적이 있는데 네이마르가 자기 고향 친구들 데리고 고향 친구들한테 한 달에 1,400만 원 정도 주고 고용을 한 거야. 근데 고용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랑 놀아주기, 자기랑 파티하기, 자기랑 게임하기 요렇게 해주고 친구 한 10대 명한테 한 달에 1,400만 원씩 주고 자기 전세기 타고 놀아다니. 요런 걸 뭐라고 부르는지 봤더니 이 흑인 사회에 있는 호미 문화더라고. 이 호미 문화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알던 고향 친구들을 책임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좀 아껴줘야 된다는 그런 흑인 문화래. 그런 문화 때문에 네이마르가 간 게 아닐까. 자, 음바페는 어떤 이의 이미지를 위해서 돈을 포기했고 네이마르는 당장의 어떤 수익을 위해서 큰 돈이니까 갔지. 여러분이라면 음바페랑 네이마르 중에 뭐 고를 것 같아? 나는 네이마르. 네이마르 말고 네이마르 친구. 야, 1,400만 원 받고 기쁨 주하는 거 얼마나 좋아. 아, 진짜. 솔직히 친구들 그때 기사 보고 너무 부러웠거든. 아, 진짜. 나는 그런 친구 없나? 나 친구들 제일 부자인 친구 한번 전화해보고 올 테니까. 그때 한번 봅시다.